8월 17일 이번 주 일요일 김천 상무와의 원정 경기를 앞두고 있는 서울인데 양 팀의 일단 기록부터 한번 살펴볼게. 현재 서울이 25경기에서 9승 10무 6패로 승점 37점으로 리그 5위, 그리고 김천이 11승 7무 7패 승점 40점으로 리그 3위란 말이야. 김천은 득점과 실점도 각각 34득점, 24실점으로 최다 득점 3위, 최소 실점 2위로 이 팀 순위랑 엇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서울은 실점은 25실점으로 최소 실점 3위지만 득점이 29득점으로 리그 8위의 기록이야. 그러니까 솔직히 득점력이 아쉽지 서울이. 아무래도 그래도 그나마 좀 나아졌어. 최근 들어. 최근 들어선 그나마 좀 나아진 것 같은데도 막상 이게 그냥 안데르손의 영입으로 인한 회광반조로 끝나지 않기를 좀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 안데르손은 골을 넣은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안데르손으로 인해 다른 선수들한테 그 낙수 효과가 떨어지잖아. 약간 뭐 그럼으로 링가드가 살고 문선민이 나왔을 때 문선민이 살고 뭐 툭수가 살고 이런 좀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아쉬운 건 사실이야. 시즌 초부터 특히 계속 그랬고. 그 수술하고 나면 방귀 낄 때까지 기다릴 때가 있어. 그거 기억나? 굉장히 들어는 봤지. 들어는 봤지. 수술하고 나서 방귀를 껴야지가 이제 좀 건강에 완료되었다. 좀 수술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다. 뭐 약간 수술이 잘 됐다. 약간 그런 건데. 보통 좋은 교수님한테 수술 받아도 한 3, 4일 안에 방구가 안 나오면 이 새끼 돌팔인가 하고 의심을 하게 되는데 FC 서울 지금 25라운드까지 방구가 안 나왔다? 감독님 돌팔인가?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요즘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배에 가스만 지금 가득 차가지고 부글부글하다. 공격력도 부글부글하고 팬들도 부글부글하다 이거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김천전 프리뷰를 할 텐데, 최근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은 김천이 2승 2무 1패 5경기, 그리고 FC 서울이 3승 1무 1패 똑같이 5경기에서 둘 다 흐름이 조금 비슷하고 굉장히 순항 중이다, 수치로만 봤을 때는. 왜냐면 김천도 승점으로 따졌을 때는 최근 5경기에서 8점을 땄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무려 10점을 땄으니까 못하고 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 근데 김천도 지난 경기 강원전에서 무승부를 기록했고, FC 서울도 대구를 만나서 2대2로 비기면서 또 많은 팬들의 공분을 사는 일이 있었지.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뭐 요약을 하자면 최근 분위기는 굉장히 좋고, 근데 직전 경기를 비겨가지고 이제 이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승리가 필요한 두 팀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정리해보면 그 서울과 김천 양팀 모두 승점 3점이 꼭 필요했던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뒀었고, 그랬던 팀들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는 좀 더 집중력을 가다듬은 상태로 나올 것 같고, 김천이 최소 실점 2위, 서울이 최소 실점 3위 팀이기 때문에 이 수비가 좋은 두 팀의 맞대결이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가 좀 궁금하단 말이지. 그럼 넘어가서 일단은 두 팀의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자고. 일단은 먼저 김천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 김천은 8기생들이 지금 6, 7월에 걸쳐서 전역을 하면서 부침을 겪을 수도 있다는 안팎의 예상을 지금 뒤엎고 계속해서 흐름을 놓치지 않고 순항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그래서 직전 강원과의 경기를 토대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강점에 대해서 좀 한번 김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아무래도 이주연 선수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선수가 넓은 공간에서의 커버도 좀 원활하게 하면서 우측면에서 가브리엘 그 침투 상황에서 좀 약간 집중력을 잃지 않고 박스 바깥까지 나와가지고 깔끔하게 처리해낸 것도 있었고 해서, 그리고 선방 능력도 되게 좋은 편이야. 지금까지 리그에서 본인 실수로 인해서 이어진 실점이 없어. 근데 이거는 품목 기준. 그리고 빌드업적으로도 패스 정확도가 꽤 높은 편이야. 좀 많이 높은 편이야. 왜냐면 75.5%거든. 그리고 다만 롱패스 성공률이 좀 높음에도 불구하고 롱패스 성공률이 47.4%인데 성공 횟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 다만 이거는 아마 맹성홍 선수가 빌드업할 때 꽤 낮은 위치로 내려오면서까지 받아주는 특유의 좀 빌드업 구조를 감안했을 때 의도적인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왜냐면 패스맵을 보면 28번 맹성홍의 자리가 많이 낮아. 거의 센터백 둘 사이급으로 많이 내려와 있단 말이야, 지금 여기 패스맵을 보면. 그래서 아마 일단은 그럴 것 같기는 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공격수 박상혁 선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상혁 선수가 이제 곧 전역을 하는데 이 선수 저는 국가대표도 한번
두드려 볼 만하다. 두드려 볼 만한 재원으로 성장한 것 같다. 근데 이제 강원에서 조금 더 꾸준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치. 이렇게 보고 일단 박상혁 선수의 장점을 세 가지로 키워드를 요약하면은 첫 번째 적극성, 두 번째 좋은 골 결정력, 세 번째는 헤더 능력과 위치 선정.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고 지난 경기에 이제 오프사이드로 취소가 됐었는데 어쨌든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공을 밀어넣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박상혁 선수가 이제 타팀 팬들이 보기에는 조금 거칠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수비수와 몸싸움을 피하지 않고 좀 후진입하는 과정에서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성향이 있어서 타팀 팬이 보기에는 약간 저렇게까지 하나 싶긴 하지만 만약에 우리 팀 선수 공격수가 저렇게 한다고 하면 나는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 좀 생긴 것도 도베르만 같이 생겨가지고. 맞아. 좀 도베르만 보는 느낌. 그런 느낌 좀 주고. 그리고 올 시즌 득점이 8개입니다. 8개고 그 기대 득점 대비 치환율을 보면은 일단 박상혁 선수가 넣은 골들이 0.48, 0.41, 0.38, 0.59 이 기대 득점을 이제 득점으로 전환을 했는데 이게 뭐냐? 좋은 위치를 잡는다. 그리고 좋은 위치에서 기회가 오면 골로 전환시킬 수 있는 좋은 공격수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키가 187입니다. 크다. 그리고 큰 키를 활용할 줄도 알고 헤딩 경합 띄워주는 거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서 높이인 뚝배기 옵션도 탑재하고 있다. 근데 거기에다가 적극성까지 있으니까 연계성도 잘 갖추고 있다. 그래서 박상혁 선수 존재 자체가 김천에게는 큰 강점이고 김천을 상대하는 팀에게는 큰 약점이 된다. 그럼 김천의 다음 이제 강점 한번 살펴보면은 김천은 일단 투미들의 롤이 이승원 선수는 박스 투 박스, 맹성웅 선수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비교적 좀 명확하게 나뉘어 있는 편이고 여기에 박상혁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면서 중앙이나 양쪽 사이드 어디로든지 돌려내주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 이게 또 패스맵에서도 지금 볼 수 있는데 이동경 선수에게 패스가 굉장히 집중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공격 진영에서의 패스가 대부분 다 이동경 선수에게 연결이 돼.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이거를 종합을 해보면은 박상혁 선수는 중앙으로 내려와서 양쪽으로 돌려내는 플레이를 해주고 있고 이동경 선수는 중앙에서 계속해서 볼을 받아내면서 풀어낼 수 있는 공간들을 찾아낸다. 그러니까 이게 말자가 수비야. 그러니까 이게 그거잖아. 우리가 둑스한테 바라는 플레이잖아. 그래. 그치. 이게 둑스랑 링가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 거잖아. 그거를 지금 김천이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앙지향적인 팀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래서 다음은 이제 한번 김천의 약점을 준비해봤는데 사실 약점이라고 하기도 좀 그래. 이 김천의 약점? 사실 25경기에 35득점 25실점 하는 팀 상대로 약점? 그래도 그나마 좀 얘기해볼 만한 것들을 좀 정리해봤다. 김천의 약점은 군인 신분이죠. 자 비위사하게 하면 그냥 바로 국방부에 신고해버리면 됩니다. 경기장에서 침 뱉는 행동 바로 신고하면 됩니다. 품위 유지 위반. 그 다음에 김천 선수들 주머니에 손 꼽고 잔디 체크하러 나왔다? 입수 보행. 그 다음에 이제 그 단백질 이런 거 먹으면서 걷는다? 취식 보행. 그런 걸로 신고해가지고 우리 김천 상무 장병 여러분의 사기를 꺾어놔야 된다. 왜 아무도 이런 생각을 안 할까요? 너무 옹졸하니까 그런가. 나만 해봤나? 옹졸하다. 한 번만 걸려봐라. 진짜 손 넣고 너 경기장 돌아다니기만 해봐. 다음 거나 준비하세요. 일단 김천 상무 약점 한번 살펴보자면은 김천의 약점을 이제 왼쪽 라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김천 상무의 왼쪽 조합을 보면 지금 주전으로 이제 김천 상무 왼쪽 풀백이 확정되지가 않았어. 박대원이 시즌 초반에 좀 나오고 그 다음에 박철우 선수가 이제 주로 나오는데 최근 경기에는 최예훈 선수까지 이제 등장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조직력 문제도 조금 불거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지난 경기 이제 강원이 김천 상무의 이제 왼쪽 측면을 위주로 조금 붙여주는 플레이를 했었는데 김천의 약점을 봤을 때는 왼쪽 측면이라고 좀 강원도 판단을 하고 다른 팀 분석을 할 때도 분석하는 사람들도 김천은 밸류가 좀 왼쪽이 낮구나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다. 그러면 잠깐 방송 보는 사람들에게 한번 유도하는 타임 빠밤 해보겠습니다. FC 서울 팬분들 지금 서울 측면 자원 중에서 제일 답답한 선수 한번 써주십시오.
김천의 약점 세 번째를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 서울 팬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겔주, 대겔주. 한 명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다 겔주야. 김기동은 너 임마 나가라. 아니야 있어라. 또 겔주 나왔어. 아 겔주. 겔주.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겔주는 루카스 선수. 루카스 호드리기스 시우바. 루카스 실바인데 김천의 약점과 루카스가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습니다. 김천이 과도하게 중앙지향적인 플레이를 하는 팀인데 아까 패스맵을 보면 알겠지만 중앙에서 공이 많이 돕니다. 그리고 양쪽 측면은 공이 가면 잘 나오지 않아. 걔네들은 이제 김승섭과 이동준 선수가 굉장히 드리블을 즐겨하는 작전을 구사하면서 패스 리턴 값이 안 나오는데 이런 유형의 선수가 FC 서울에 있지. 루카스, 호드리게스, 시우바. 시우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김천의 약점인 이제 측면 자원으로 드리블 시도하는 김승섭과 이동준을 잘 묶어내면 일단 중앙 지역으로 다시 리턴 값이 안 온다. 이걸 한번 기억해주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또 측면을 이제 양 사이드 어태커들을 내려가지고 꽁꽁 싸매는 작전을 많이 하니까 김승섭과 이동준을 좀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있고 또 FC 서울이 하나 염두해줬으면 좋겠는 거는 중앙을 조금 더 촘촘하게 막을 필요가 있다. 오히려 중앙을 단단하게 하고 사이드로 들어갔을 때는 확실히 죽여놓고 중앙에서 공이 많이 도니까 얘네 어차피 사이드로는 공 많이 안 뿌려도 다시 중앙으로는 안 와. 저게 공격의 좀 종착지야 이런 느낌으로 해서 그러면 언젠가는 사이드로 공이 가겠지? 그때 그거를 커팅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김천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한번 간단히 해보았는데 서울 얘기도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서울 얘기도 준비를 해봤는데 지난 대구전을 보면서 뒷목 잡았던 서울 팬들이 한둘이 아닐 것 같아요. 현재 서울이 이렇게 갈피를 못 잡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일단 공격 동선의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이유야. 이거를 25라운드가 지난 지금에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일단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최근 몇 경기에서 공격이 잘 굴러가는 듯한 모습이 보였던 서울이었는데 지난 대구전을 보면서 나는 그동안 잘했던 게 이게 진짜 안데르손이 영입되면서 개인 기량으로 나온 장면들이었던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동선이 너무 어수선했어. 이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동선이 겹치는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하고 특히나 이 대구전에서는 조영욱 선수가 선발로 나왔었잖아. 근데 이 조영욱 선수가 볼 방출이 한 템포 늦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면서 안데르손이나 링가드 같은 그 공격진 조합에서의 그 템포랑 맞지 않는 플레이들이 자꾸 나왔어. 결국에는 이미 침투해 있는 공간이 자꾸 죽어버리고 한 박자 늦게 패스가 들어가고 살아있던 공간도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동선이 계속해서 겹치면서 뭔가 공격을 효율적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게 계속 보였단 말이지. 그러니까 답답함이 이어졌던 거고. 나는 이거 좀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둑스를 왜 다시 수납했는지 알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이유가 안데르손 영입하고 둑스랑 동선이 더 안 맞을 거야. 그러니까 둑스랑 안데르손이 같이 나올 때 둑스가 조금 내려와서 플레이하는 걸 좋아하잖아. 맞아. 그러니까 둑스가 내려오는 공간이 안데르손도 사이드에서 가운데로 들어오는 플레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서 링가드, 둑스, 안데르손이 한 지점에서 만나가지고 도원결이 하고 형 여기 왜 왔어? 넌 여기 왜 왔어? 넌 여기 왜 왔어? 아이고 아니야 셋이서 몰라 나도 잡혀온 건데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 공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될 확률이 있다. 그러니까 안데르손도 어쨌든 성향상 사이드에서 그 중앙지향 쪽으로 플레이를 들어오는 걸 좋아하고 수원 FC 시절에도 그랬고 지금도 안데르손 선수 히팅맵을 보면은 조금 공미 위치로 많이 옮겨가면서 좀 스프레드하게 움직여주는 모습이 좀 나오거든. 링가드 선수는 원래 공미니까 둑스도 사실 타겟맨으로 데려온 건 아니라 내려와가지고 풀어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데 링가드랑 둑스만 있었을 때는 둘이서 이제 스위칭을 하면서 그런 걸 좀 타기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안데르손까지 있다 보니까 차라리 앞에서는 조금 더 많이 띄워주는 조영욱을 두고 밑에서는 안데르손 링가드가 알아서 좀 해결하는 모습을 주자 이렇게 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그 지금 현재 조영욱도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지 않은 상태라서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안데르손을 안 쓰고 둑스를 쓰기도 애매하고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죄송합니다. 감독님이 해결하셔야 될 문제 같습니다. 저는 뭐 축구학과를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축구 오래만 본 사람이어갖고 해답까지는 못 내려드릴 것 같고. 그렇지. 근데 굳이 이제 변을 하나 하자면 좀 그런 이유 때문에 둑스를 안 쓰는 건 이해는 된다. 여기서 잠깐 영상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신다면 저희 북측광장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북측광장 멤버십 가입자 여러분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드리고 있으니까 월 2,990원으로 북측광장의 여정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마저 보시죠. 서울의 불안 요소, 간단하게 좀 또 다른 얘기를 해보면 결국 김주성의 일본 이적으로 인한 공백을 정태욱이 잘 막아내지 못했다. 솔직히 말해서 지난번 경기는 잘 막아내지 못했다. 공수 모두가 좀 불안했다. 솔직히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김주성은 단순하게 서울에서 수비수가 아니라 그 이상의 가치를 보여줬던 선수잖아. K리그에서 가장 많은 패스 수를 보여줬고 가장 높은 패스 성공률을 보여줬던 선수인데, 이 미친 수비력과 함께 서울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해주던 김주성을 정태욱 선수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솔직히 싶었지 우리 다. 근데 결국 이 모든 걸 잡기가 힘들었단 말이야. 지난번 경기를 봤을 때. 지난 대구전에 정태욱 선수의 그 수비하고 빌드업 모두가 좀 불안했던 모습들을 좀 보면은 롱볼이 떴을 때 볼의 낙구 지점을 판단하는 게 한 템포가 느리다라고 나는 현장에서 판단을 많이 했었어.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뒷공간을 내주거나 혹은 한 박자 느리니까 한 번 늦어지면서 태클이 더 깊게 들어가야만 하고, 그래서 그렇게 저지해야만 하고,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데이터 포털 기준으로 정태욱 선수가 공중 경합이 0회더라고. 성공이 0회인데 물론 지상경 한번 3회 해가지고 팀 내에서 가장 많은 횟수긴 했었어. 이거는 부정할 수 없어. 잘했다는 거. 그럼에도 공중볼 경합 성공이 0회? 크다며. 그니까. 나는 이제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 그리고 또 데이터 포털의 스탯으로 보면은 정태욱의 패스 스탯은 큰 문제가 없다. 근데 현장에서 봤을 때 혹은 중계로 봤을 때 그 스탯으로는 알 수 없는 심리적으로 어정쩡한 패스들이 좀 많았어. 그래서 김주성의 공백을 대체하는 것이 좀 어려워 보이지 않나 지금으로서는. 이게 좀 가장 또 큰 불안 요소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좀 자신감 문제인 것 같은데. 나도. 자신이 있으면은 경합 뜨면 돼. 근데 이거는 이거 뚫리면 안 되겠지?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것 같아.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거는 같다라는 생각을 좀 들어. 솔루션 드립니다. 손흥정 아카데미 가서 남자는 뭐 자신감 이거 한번 동기부여 받고 오는 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또 한 가지 추천 있습니다. 그 차두리 코치님의 그 이제 유소년 동기부여 영상이 있습니다. 차두리 감독님의 재밌게 열심히 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안 되는 건 되게 하고 하는 그 영상이 있어요. 쭉 너희들이 지금 잘하라는 거 아니야. 나중에 손흥민처럼 국가대표가 됐을 때 그때 잘하라는 거야.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물론 지금 잘하라는 거긴 하지만 또 국가대표가 될 나를 생각하면서 또 동기부여를 한번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나는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도 뭐 당연히 프로 레벨이랑은 다르겠지만, 그치. 우리도 이제 뭐 조기축구라든지 아니면 각자가 생각했던 취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날에는 좀 기가 막히게 첫 무언가보다 잘 될 때가 있잖아. 맞아. 조기축구로 따지면은 막 터치가 존나 잘 돼. 아니면은 평소보다 몸이 좀 가벼운 것 같아. 근데 그런 경험이 이제 계속 쌓여서 템포가 되는 건데. 그치. 정태욱 선수한테도 그런 조금 계기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찾으면 잘할 것 같기는 한데 좀 지난 경기를 보면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살짝 들고, 사실 지금 정태욱 선수뿐만 아니라 강현무 선수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둘이서 같이 손잡고 차두리 감독님한테 가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하자. 강현무 정태욱을 같은 방을 배정해주고 한쪽은 차두리 동기부여 영상을 보고 한쪽은 손흥정 동기부여 영상을 보면서 누가 더 먼저 찾나? 그랬구나 서로. 남자는 뭐 자신감 뭐. 열심히 재밌게 열심히 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아무튼 다음으로 넘어갈까 그럼? 그리고 이제 서울의 이제 약점, 주요 선수들의 컨디션과 좀 몸 상태가 조금 난조인 경우가 많다. 그치. 좀 부상이라는 얘기들도 좀 들리고, 최근에 이제 링가드 선수, 정승원 선수가 몸이 좋지 않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선민과 클리말라 선수도 지난 경기들 못 나왔었고, 그 다음에 장기간 부상으로 이탈했던 이한도 선수, 이상민 선수, 그리고 류재문 선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름이고 좀 체력
경제적으로 부담이 걸리는 시기인 만큼 부상 관리를 좀 잘해줘야 될 것 같다. 근데 최근에 이탈한 선수들이 좀 있었어서 그리고 돌아와야 될 시점에 못 돌아와주는 것도 좀 서울같이 상위권 도약을 좀 안정적으로 하고자 하는 클럽에게는 좀 치명적인 단점이 아닌가 맞죠, 이런 맞죠. 생각을 해봐요. 아무튼 어쨌든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고 그러면 이제 김천전에서 경계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결국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랑 계속 맞물려. 결국 김천의 산미들 이 이승원, 맹성웅, 이동경 조합은 폼도 좋아 각자. 롤도 좀 명확하게 나뉘어. 근데 팀 자체적인 활용도 매우 훌륭하다. 솔직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어떻게 나뉘냐면은 맹성웅은 후방에서 빌드업 전개하고 이승원은 중원에서 뽀른반하고 전개하고 경합하고 그리고 이동경이 최전방하고 이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팀의 공격 작업을 풀어주고 이끌고 마무리하고 이렇게 좀 나눠져 있고 확실하게 그리고 또한 최근 5경기 경합 지표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 팀이야 이 팀이 이 미들에서 피지컬하고 사이즈 부분에서 약점을 가진 서울 입장에서는 김천의 이 장점이 솔직히 우리가 지금 크리티컬할 수도 있다 오히려 우리한테 어쨌든 이거에는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도 안 들을 손이 있다 저는 맘모스님 말에 공감합니다. 중원 좀 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내가 이거 중원이 왜 털릴 것 같다고 생각을 하냐면 김주성 입고 없고 차이 그냥 계속 이어지는 그 흐름. 김주성이 있을 때는 볼 방출이 잘 되니까 결국 뭐 정승원이 오든 최준이 오든 황도현 짝꿍으로서 한 칸 올려가지고 중원에서 좀 쓸고 다녀 이게 되는데 물론 황도현 선수도 꽤 많이 올라가서 박투박처럼 움직여주고 풀어주고 했는데 결국 이번에 야잔 선수 그 패스미스 내가지고 실점으로 연결됐던 그런 장면들도 보면 그러니까 결국 그 센터백이 흔들리면 중원이 흔들리는 거는 당연한 거야. 잇몸이 아프면 이빨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치. 그래서 지금 중원이 우리 중원이랑 김천 중원 쓰리미들이랑 그냥 밸류로 놓고 누가 더 우세하냐라고 물어본다면 난 당연히 김천. 거기에 센터백 자원이 뭐 이번 경기에 좀 든든하게 받쳐준다? 그러면은 좀 비슷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밸류도 밸류고 그냥 차이가 좀 나. 지금 리그에서 맹성웅, 이승원, 이동경급의 조합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팀? 난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해. 아까 뭐 센터백이 잘 돌아간다는 가정하에 서울도 사실 조합 자체는 나쁘진 않은데 나는 이것까진 동의를 못 하겠는 게 우리가 계속 그 중원 찾기를 못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 황도윤 있고 그 옆에 파트너 계속 바뀌지. 근데 그거는 나는 뭐 류재문 선수 부상 이탈도 있고 어쨌든 정승원 선수 삼선으로 보고 데려온 거라서 그냥 플랜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느낌인데 그 전에 김주성 선수 이탈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중원에서 압살당한 경기가 크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김주성 이탈하고 나서 바로 대구한테 털리는 거 보면서 이게 김주성 차이가 굉장히 크구나.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이번 경기도 좀 우려된다는 거고. 사실 뭐 황도윤, 정승원, 링가드 조합이면 그렇게 나쁜 조합은 아니고 사실 이건 상위권 조합이지. 그러니까 이름값으로 보면은. 근데 어쨌든 지금 밸류는 수비라는 변수를 같이 놓고 보면 나는 김천이 좀 더 높은 것 같다.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이제 박상혁 선수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초반에 주민규 선수가 슈팅 3개 때려가지고 골 하나로 연결하던 시절이 있었잖아. 맞지. 지금 박상혁 선수가 슈팅 34개 득점이 8개입니다. 슛 4개당 골 하나로 치환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선수의 제어를 잘해야 되는데 앞에도 말했지. 중원이 우리가 지금 조금 흔들려 보이는 이유가 센터백 그 조합이 지금 완전 상수였던 게 시즌 중반에 김주성이 이제 이적을 하면서 흔들렸던 게 대구에 나왔다. 근데 박상혁 선수를 과연 지금 우리가 제어를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참 의문으로 남는다. 왜냐하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센터 포워드 자원이 좋은 팀은 아니고 세징야를 필두로 하는 축구를 하는 팀이었는데 그 한 칸 그러니까 세징야가 지금 거의 톱처럼 움직이고 있지만서도 그 세징야 선수가 뭐 피지컬이 굉장히 좋은 건 아닙니다. 물론 축구 재능 그런 지능 뭐 킥력 이런 것도 다 피지컬에 들어가긴 하지만 내가 말하는 건 단순히 경합과 헤딩 지표 뭐 박스에서 얼마나 비벼줄 수 있냐 이런 거를 놓고 말하는 거면은 세징야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어쨌든 그 세징야 선수를 완벽하게 제어를 못했어요. 물론 세징야 선수 제어하기 어려운 건 알아. 근데 나는 지금 세징야 선수보다 박상혁 선수를 박스 안에서 더 제어하기 어렵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상혁 선수가 최근 보여주고 있는 폼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박상혁 선수를 제어하지 못하면 윙포드에서 드리블을 즐겨하는 김승섭, 이동준에게 편하게 공이 간다? 그럼 우리는 또 그치. 사이드까지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서 결국 이 수비에서 지진이 난 이 상황을 빨리 진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박상혁 선수가 굉장히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박상혁 선수가 기대 득점이 5 정도 됩니다. XG 값이. 근데 실제 득점이 8이다. 그러니까 리그 전반기에는 주민규, 리그 후반 지금 중반기에는 박상혁이 좀 국내 공격수 중에서는 제일 좋은 폼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은 넘어가서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는 이동경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이동경 선수가 무서운 게 뭐냐? 2024 시즌 서울 상대 2경기 0득점 0도움. 그리고 2025 시즌 서울 상대 2경기 0득점 0도움. 자, 말 안 해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커다란 디버프가 하나 있어. 이동경한테. 뭐지? 이번에 무슨 주간이죠? 광복절 주간이죠. 아 도토리. 이동경 선수 별명이 뭐죠? 도토리다. 아, 개축의 토테미즘 측면적으로 봤을 때 이동경 선수 이번 주에 굉장히 못할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또 결국 이제 윙포드들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결정력이랑 연계 능력과는 별개로 이 사이드 자원들이 뒷공간을 되게 잘 파. 김천 사이드 자원. 우리 아까 계속 얘기했던 김승섭이랑 이동준. 우리 팀에 만약에 정태욱이 나온다면 정태욱이 솔직히 순간 반응 속도가 빠르고 민첩하고 날렵한 스타일은 아니잖아. 힘 그리고 부딪히는 거 이런 스타일에 어떻게 보면 좀 굼뜬 느낌이 좀 있기도 하고 오히려 특히 이동준 선수가 박스 근처에서 반칙 접수를 진짜 또 맛깔나게 하고 있는 또 선수인 만큼 괜히 거칠게 저지할 필요가 없다. 경기당 한 1.5개씩은 이제 이뤄내고 있다고 하니까 맹성훈도 그렇고 팀에서 지금 이 반칙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는 또 거의 최고 레벨 유명하잖아. 이동준의 그 구르기. 심지어 매칭이 김진수랑이라서. 그래. 근데 김진수 나는 오히려 걱정되는 건 구르기보다도 그냥 김진수 선수의 지금 그리고 이 체력 이제 시즌이 지나가면서 진짜 이제 앵꼬가 나는 거 아닌가 우려되는 이 상황에서 이동준과 붙었을 때 깊은 태클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냥 털려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조금 있어. 오히려. 근데 확실히 지난 경기보다는 좀 부정적인 얘기가 맞는 것 같아. 서울을 얘기할 때. 왜냐면 그치. 지난 경기에서 정태욱 야잔 조합이 굉장히 불안했지. 삐그덕거리는 모습을 많이 보였어서 이렇게 일단은 김천전 프리뷰를 마무리를 해보았고 마지막 예측 광장하고 토론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일단 오늘은 나부터 한번 예측을 해보려고 해. 나는 김천의 득점 1위 박상혁 선수를 조심해야 된다. 여태 우리가 이제 상대의 톱을 좀 잘 제어해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늘 측면 자원이나 뭐 2선이나 3선 자원들 뭐 가끔은 센터백도 꼽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좀 다른 것 같아. 김주성 선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의 뚝을 제어해 줄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수비진은 아니다. 이제부터 조심해야 될 건 상대의 톱이다. 그래서 나는 박상혁 선수. 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그 의견에 좀 이의가 있어요. 야잔 선수가 어쨌든 굉장히 좋은 선수기 때문에 박상혁 선수와 이제 충분히 제어해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저희가 그래도 지난 경기에까지 이어서 뚝배기 공격수에게 아직까지 실점을 하는 팀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후반에 교체로 들어온 원기종 선수한테 일격 맞을 확률이 좀 조심해야 된다. 최신기종 원기종. 원기종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병관 선수라든지. 전병관이 나도 무섭긴 했어. 이미 그리고 전병관 선수한테는 우리가 한번 호되게 당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슈퍼 원더골 그거 개맛돌이 슛을 한번 헌사해줘가지고 장례식에 틀어줘야 되는 파츠 플레이를 하나 만들어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 이제 많은 팬들이 서울 팬들 중에 원기종 선수 아마 잘 모를 텐데 원기종 선수가 굉장히 잘합니다. 잘하지. 올 시즌에 제가 알기로 리그 MOM에도 2번인가 되었던 걸로 기억하고 베스트 11에도 한 2-3번 올라갔던 선수로 기억하는데 원기종 선수가 슈퍼 서브 역할을 정말 잘해주는 선수거든요. 원기종 선수가 올 시즌에 3득점을 했는데 생각보다 네임밸류가 낮아요. 맞아. 네임밸류가 낮은데 서울을 만났다? 네임밸류 높일 수 있는 기회죠. 방금 전병관 선수 슈퍼 파치 플레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원기종 선수도 야 저 쟤 누구야? 원기종이래. 이렇게 될 확률이 있다.
실제로 잘합니다. 올 시즌 3득점 했고. 그래서 저는 원기종 선수 그러니까 교체로 들어온 자원들까지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원기종. 제 감은 이번에는 그냥 김승섭 선수랑 이승원 선수 이렇게 둘이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박상혁 어떻게든 막겠지. 주민규 어떻게든 막았던 것처럼. 이동준 어떻게든 막겠지. 그럼 이제 남은 게 누가 있느냐? 이동경 어떻게든 막겠지. 여태껏 막았으니까. 그럼 그 다음 김승섭 이런 선수 못 막는다고. 이승원 이런 선수 못 막는다고. 롤적으로 사이드에서 이 들어가면서 기회는 날 거예요. 한 번 놓친다 바로 들어가는 거고. 이승원도 마찬가지로 이동경이 놓친 볼 이승원이 넣거나 맹성훈이 연결해준 볼 이승원이 넣거나 이럴 것 같아. 그냥 제 감입니다. 예, 여기까지 난. 어쨌든 뭐 리그 최소 실점 2위 팀과 그리고 3위 팀의 대결일 텐데 누가 상대의 방패를 먼저 뚫어내느냐의 싸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서울이 앞서 언급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고 과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좀 지켜보면서 김천전 프리뷰는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